3월 10일 금요일 장 끝나고 자 주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주식창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제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많이 빠져서 또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상당히 좀 불안한 시장이 만들어졌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장중에 보니까 양시장 한 22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지금 증시 분위기가 좀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예.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말씀 잘못 들었네요. 사실 특별한 악재가 좀 생긴 겁니다. 예. 사실 우리는 이번 주말 고용을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불확실성보다 더 큰 불확실성이 하나 생겼죠. 자, 그런데 그것이 시장에는 앞으로의 어떤 큰 악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뭐 사실 어떤 변화에 오히려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건지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거면 첫 번째, 자, 오늘 밤 이제 발표됩니다. 고용 어떻게 나올 거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컨센서스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죠? 전망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 발표 전에 미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그죠? 네, 고용 발표 전에 미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요한 이벤트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다음 주 전략과 주목할 종목군까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증시, 그러니까 목요일장이죠. 예, 목요일 미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S&P 500이 지금 1.8%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8% 떨어졌죠. 나스닥은 2%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S&P 500에서 사실 가장 빨간 동네가 어디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빨간 동네라는 거는 오른 게 아니라 떨어졌다는 건데 바로 이쪽이죠. 금융섹터입니다. 예, 그죠? 이쪽이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S&P 그 은행업종 지수를 한번 보니까 이게 S&P 은행업종 지수입니다. 6.5%나 하락을 보였습니다. 6.5%나 하락을 보였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이번 뭐 사실 지금 3월 FOMC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이번 주 파월의 상하원 증언에서 사실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겠다. 그런데 사실 최근 나오는 데이터 결과들은 50bp를 향해서 빅스텝을 향해서 사실은 가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전날에 미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던 거하고 오늘 밤 발표될 고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 자, 요거 우리 그 뻐꾸기 주식에다가 2월 고용 컨센서스 전망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예. 지난달에 비농업 고용이 51만 7천 건. 서프라이즈였죠? 서프라이즈가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죠. 하지만 이번 달에 반드시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대략 한 22만 5천 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3.4%, 전달에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임금 상승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지난 12월에 증시가 갑자기 급반등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2월 고용이 그죠? 발표되면 있을 때, 그러니까 1월이죠. 예. 임금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요. 연준이 애써서 긴축의 강도를 높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최근에 50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전날에는 수요일장은 이렇게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3대 지수 모두. 근데 목요일날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고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악재가 생겼다. 그 악재는 뭐냐? 바로 SVB Financial, 그죠? 실리콘밸리 은행 모회사죠 이게. 예. 자, 이 SVB라고 얘기하겠습니다. SVB. 예. 자, 이것이 주가가 60% 폭락을 했습니다. 60% 폭락을 했다. 60%나 폭락을 했다. 예. 그러면서 곧바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뉴욕 증시를 급락하게 만든, 그죠? SVB. 예. 자, 요거 유동성 위기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알아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한 해답도 좀 같이 얻을 수도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우선 잠깐 한번 좀 정하겠습니다. 사실 목요일 증시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약세로 갔습니다. 증시는 반등 나왔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쪽 섹터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모두가 다 빠졌습니다. 이 SVB는 실리콘밸리의 은행, 이게 모회사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얘네들이, 그죠? 뭡니까? 예. 자기 자본이 지금 163억 달러예요. 자기 자본이 163억 달러. 보유 채권 손실이 150억 달러입니다. 채권 손실이 왜 생겼습니까? 연준이 과도한 긴축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금리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채권 가치는 폭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채권 가치가 폭락을 했다. 그죠? 그래서 전부 매각하고 22억 달러, 22.5억 달러의 주식을 다시 발행하겠다, 주가가 폭락을 한 겁니다. 그죠? 여기에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이나, 그죠? 뭐 스타트업이나 테크 기업들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예치를 했었는데, 그죠? 여기서 예금 인출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돼서 핵심은 이거라고 보면 돼요. 뭐냐면 어찌됐든 이 사단이 난 이유는 뭡니까?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연준이 이번에도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 경제에 지금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죠? 금융시장에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중소은행에서 대형 금융기관으로도, 그죠? 번질 우려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형 기관이 쓰러질 일은 없지만, 그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채권 가치는 급락을 하게 돼 있고요. 그죠? 이런 흐름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긴축을 고강도로 하고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나 미국 금융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죠?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미국 고용이 좋고, 그죠? 뭐 CPI가 뭐 크게 꺾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리를 가파르게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장기 금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우려가 있었지만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자,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 전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늘 뭐 국내 증시 분위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 결국에는 그게 뭐 중소 테크 기업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이나 그죠? 그 지방 중소은행들이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다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전날 미증시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물속에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자, 그 부분 우린 고려해서 제가 보면서 또 의견을 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 장은 사실은 전략 후강에 이런 코스피가 좀 반전이 나오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죠? 초반에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그죠? 초반에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는, 이거는 뭐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다만 2400 아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오늘 밤이죠. 예, 오늘 밤 미국 고용과 더불어서 잠깐 일정 한번 볼까요? 미국 고용과 더불어서 다음 주에는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14일이죠. 예, 14일 CPI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22일이 FOMC입니다. 거의 이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진다라고. 물론 제가 몇 가지 한번 좀 준비된 거 잠깐 자료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무튼 코스피는 2400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림으로 좀 보고 있으면 쉽게 내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최근 들어서 코스피만 본다면 코스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좀 적고, 그래서 대략 2300 초반에서 2400이 하나의 박스인데, 이 정도 수준에서 어딘가에서는 그죠? 시장의 저점도 만들어질 것이고, 곧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은 곧바로 오늘 밤이고요. CPI는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그죠? 네. 자,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에는 좀 분명하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에 볼 때 임금 상승률 좀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임금 상승률. 자, 이것이 크게 둔화된, 사실 다 볼 필요 없고 요거 하나 좀 정리해 놨는데,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면 애써 긴축 강도를 높일 이유가 없다. 그죠? 네. 사실 고용지표 자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더 주목해서 볼 가능성이 있다. 그죠? 네.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제가 국고초에서 좀 설명을 또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이렇고, 지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오늘은 사실 21선 정도는 좀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중에 또 이탈이 됐습니다. 물론 코스피는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해보면 대략 한 이쯤에서 머무르는 것 같고, 코스닥은 한 단계 좀 더 올라와서 랠리를 보이다가 뭐 사실 어제,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정도 좀 많이 빠진 거죠. 그렇죠? 하지만 코스닥이 여기서 그냥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중심의 시장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 언제까지? FOMC 이전까지. 자, 결국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면 뭐 740선이 뭐 앞선 지지선이긴 하나, 여기보다는 대략 한 770선 정도 지키면서 770에서 780 사이 정도가 완충 역할을 하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좀 주목할 내용들을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다음 주에는 CPI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월 16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AI 데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 AI 데이. 여기서 챗 GPT 4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 주에는 또 이들 종목으로 약간의 이슈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AI 쪽으로도.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국내에서도 3월 15일에서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EV 트렌드 코리아 해갖고 3월 15일에서 17일까지 자, 세계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 배터리. 자, 이게 개최됩니다. 어디에서? 코엑스에서. 우리나라가 사실 배터리 최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개최가 되는데 역시 세계 최대 배터리 행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가장 낙폭이 컸던 섹터 중에 하나는 배터리다. 2차 전지주들. 여기 뭐 폐배터리도 있고 뭐 다 있죠. 하지만 앞으로 이 종목군들이 더 이번 하락으로 가격 조정으로 가격 메릿이 더 생길 것이다. 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5일선이 깨졌습니다. 추가 하락한다면 물론 그동안 오른 게 많죠. 그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오늘 좀 빠졌습니다. 5일선 깨졌습니다. 하지만 아마 다음 주에 21선 더 따라 올라올 것이고 어딘가에서 부딪히겠죠. 물론 지금 가격 메릿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잘 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뭡니까? 4680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아마 올해 연내 양산 이제 시작이 될 거고 테슬라 물량도 더 확대가 될 것이고 사실 뭐 여러모로 따져도 뭐 수주 잔고라든지 또 미국의 IRA 수혜, 뭐 미국 현지화율도 감안하고 뭐 소재 서플라이 체인 뭐 이런 거 감안해도 뭐 개인적으로 대형사들 중에서는 반드시 뭐 보유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폐배터리 쪽에서도요 한번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이 사실 투자 경고 떠가지고 당분간은 이 가격에서 저는 이 아래 가격을 이탈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22년 기준으로 보니까 22년 기준으로 한 4억 달러 정도 수준의 시장 규모가 만들어졌는데 2030년까지 10배가 넘는 시장이 만들어진다. 그죠? 특히 25년부터는 폐배터리, 그러니까 사용 후 배터리도 늘어나는 게 25년이죠. 면밀히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폐배터리 라인도 다음 주에 역시 저가 매력이 좀 다시 생기는. 그래서 2차 전지 라인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AI 쪽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 AI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챗 GPT-4가 공개가 되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 또 오늘 보니까 로봇 관련해서 어떤 후속주들 그죠? 그리고 XR 관련한 종목군들이 최근에 낙폭이 좀 커요. 그죠? 이들 종목군들 그죠? 전체로 다음 주에도 좀 주목해 볼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뭐 종목 얘기를 많이 드린다기보다는 사실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웬만하면 좀 가만히 있었습니다. 몇 개 판 주식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서울 옥션이 아침에 소더비 인수 관련한 뭐 호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너무 떠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 외의 종목군들은 웬만하면 저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사실 증시는 이렇게 빠지고 종목군들도 오늘 하루 2200개 가까운 종목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분명하지만 그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개파락 나와가지고 대부분 밀린 상황이잖아요. 수익 종목은 수익폭이 좀 줄어들었을 거고 본전에 있던 거는 약간 마이너스로 갔을 거고 마이너스 종목은 조금 커졌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들 종목을 지금 뭐 추격해서 매도한다? 그리고 뭐 다음 주 반등이 나오고 아니면 뭐 고용과 CPI 불확실성을 벗고 그 이후에 주식 대응을 한다? 뭐 이런 건 그냥 너무 교과서적이고 그렇잖아요. 예. 자, 저는 이런 전략을 가끔 자주 드리는데 진짜 꼭대기에 산 주식들 아니라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가만히 계시라고. 예. 그죠? 가만히 계시라고. 다음 주 시장이 오히려 주말 고용 영향으로 고용은 쇼크가 아니라 서프라이즈가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시장이 어떤 기대치와 반하는 내용이 나와서 시장이 반대로 갔을 경우에는 저점도 가까워지고 있다. 제가 공포와 탐욕 지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미 35까지 내려와 있어요. 네. 자, 이런 관점에서
주말장 보시고요. 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누리고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그 사이에 완급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뭐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놔둬 보시는 거고요. 세 번째, 기회가 오면 저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올 수도 있고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올 수도 있다. 신선하지 않은 악재들입니다. 고용, CPI 모두. 그죠? 다만 목요일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준 거, 미국 시장에, 그리고 특히 금요일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 거는 SBB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린 거예요. 자, 이것이 전반적인 금융위기로 갈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제부터는 연준이 금리를 고파르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 계속 최종금리를 올려간다? 쉽지 않단 말이죠. 왜?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거였지만 실제로 지금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상당히 줄 가능성이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번에도 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주까지 있을 2월 고용과 CPI를 통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어찌됐든 좀 해소가 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좋은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